네, 4월의 첫날, 4월 1일, 오늘은 수산인의 날입니다. 바다 생태계 적신호 원인으로 기후 위기가 꼽히고 있지만 해양 쓰레기를 비롯한 사람들에 인한 해양 오염도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 책임연구원이자 경상국립대 해양환경공학과 심원준 교수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몇 해 전부터 이상기후가 전 세계 최대 하두였고 그것이 이제 바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죠. 바다 생태계가 만약에 무너진다. 지금 바다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워낙 복잡한 영향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대표적 예를 들면 예. 수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수온에 민감한 산호 같은 생물들이 죽어서 산호초 상태가 무너진다든가 네. 이제 바다로 녹아 들어가는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면 산성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폐각을 갖고 있는 이제 이런 조개라든가 이런 생물들이 이제 치명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예. 다 알다시피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면 하기도 하고 슈퍼 태풍 같은 극단적인 이제 날씨들이 그렇죠.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러면 해안가에 있는 이제 습지라든가 그런 서식지가 물리적으로 파괴가 발생합니다. 이런 생태계가 파괴되면 결국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구 온난화를 단순히 그냥 지구가 더워진다 이렇게 볼 게 아니군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 제가 예. 어렸을 때 온난화 썼죠. 요즘은 기후 변화, 기후 그렇죠. 위기라고 쓰는 이유가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따뜻해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전체의 이상 기후가 벌어지고 맞습니다. 있다는 거니까요. 근데 인간에 의한 해양 오염도 지금 바다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 제주에서 한 해 그 수집된 쓰레기가 10,000톤, 경남에 14,000톤.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양환경공단에서 이제 그런 수거를 해서 자료를 잘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서 13만 2천 톤 정도가 수거가 됐고요. 그 집계되기 시작한 게 제가 알기로 2008년인데 그 당시에 2만 5천 톤이었거든요. 그래서 15년 동안에 약 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변동은 다소 있는데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수거해서 늘은 것도 있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플라스틱 생산량과 사용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유입량도 증가하고 있을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증가량에 비례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해양 쓰레기로 잡히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국내에서 발생한 해양 쓰레기 얽힌 피해와 관련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민간단체가 공동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20년간 진행이 됐고 그렇죠. 연안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다 하셨죠. 그리고 국제학술지에도 게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해안가에 표착된 쓰레기 조사는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 전문가들이 저를 포함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쓰레기를 관리할 때 생태계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으로 관리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피해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피해가 먹는 문제, 이렇게 걸려서 죽는 문제, 부착 생물 중에 이제 교란 생물이 전파되는 문제, 아니면 이제 저서 생태계 침적 쓰레기가 주는 이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까 이제 언급하신 생물 얽힌 피해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렇게 장기간 해안과 수중 20년간의 자료가 이렇게 국가 단위에서 나온 건 전 세계에서도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학술적 가치도 큽니다. 매우 큰 것으로 볼 수가 있을 테고 무엇보다 그 정확한 솔루션을 위한 원인 진단을 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 20년간의 자료를 좀 보면요. 이 해양 쓰레기가 2019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자료상 이제 2019년에서 21년 사이에 특히 이제 시민단체에서 다이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수집된 자료가 조금 많이 모인 경향이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화면 그래프 나오고 있는데. 아까 쓰레기 이제 수거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생태계 영향도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쭉 보면 20년에 걸쳐서 2019년부터 2021년 그 사이만 빼면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형태를 띠고 있군요. 여기서 그래도 하나 꼭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해양 쓰레기에 생물이 얽혀 있는 거를 발견하기는 무지 어렵습니다. 정말 우연한 기회에 아주 기회가 좋아야만 포착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수치는 전체 피해 아주 빙산의 일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그 해양 쓰레기의 유형이라든지 또 피해를 본 생물 종들이 해안가냐 아니면 그 바다 멀리 수중이냐 깊이에 따라서도 네. 여기에 따라 형태가 다르고 차이가 있다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잠깐 해주시죠. 예, 왜냐하면 이제 예. 우리가 이제 피해를 줄이려면 두 가지 정보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생물이 많이 피해를 받는지, 네. 받으면 어떤 유형의 쓰레기 영향을 받는지를 두 가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예. 이제 바다새하고 바다거북이 이제 가장 취약한 생물들이었고요. 바다새 같은 경우는 주로 섬이나 해안에 둥지를 틀거나 먹이 활동을 해안가나 이제 해수 표면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낚싯줄과 바늘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고요. 주로 수중에서 머물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 바다거북 같은 경우에는 그물이나 밧줄 같은 이제 폐어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피해를 당한 해양 생물 중에서 13% 정도. 예, 예. 지금 쭉 말씀 들으니까 이 수치가 의미 없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조사된 것만 이거니까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멸종 우려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13%가. 여기에 대한 걱정도 커질 것 그것도 의미하는 같은데요. 바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중요하죠. 한 종 한 종이 소중하긴 하나 네. 이제 세계 자연보전 연맹에서 멸종우려종으로 지정했다는 거는 그만큼 개체수가 적거나 예. 그런 예. 다양한 인간 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종이 예. 아까 피해 전체로 보면 13%고 종으로 10종, 건수로 이제 44건이었고요. 예. 그거 말고도 예. 국내에서 이제 해양수산부나 환경부에서도 보호종으로 법적으로 지정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예. 보면 약 17% 정도가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그렇군요. 그 해양 쓰레기 대부분이 주로 뭐 낚싯줄이나 폐어구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면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더 인지가 된다면 이것만으로도 감축 효과가 꽤나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에 보면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발생원에. 이제 하나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이제 포장재, 예. 뭐 비닐류라든가 용기류고요. 이제 또 하나가 아까처럼 계속 언급되고 있는 폐어구거든요. 예, 두 가지를 다 줄여야 되지만 오늘 이제 폐어구에 집중해서 보면 네. 생물 얽힌 피해는 대부분 아까처럼 폐어구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집중해서 보면 예. 일단 낚싯줄이나 낚싯바늘 같은 경우에는 어업이나 어업기인으로 발생하는 게 있지만 상당수는 사실은 낚시 레저 낚시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정밀하게 분석하기에는 자료가 수거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저희가 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상대적 기여도를 밝혀야 되지만 이제 폐어구 같은 경우에는 다 어업기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 수산인이 원인 발생자이면서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주의를 통해서 저감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 쓰레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고 어떤 것들인지를 국민들이 더 잘 안다면 어쩌면 나도 모르게 바다에 피해를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부가 2027년까지 뭐 해양 쓰레기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야심찬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폐우구 같은 경우에 생산부터 뭐 유통 관리까지 다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실효성 있을 법한 정책이라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이 정부의 목표를 제가 좀 설명해야 되는 게 예. 일반인들이 들으시면 정말 쓰레기를 영으로 만든다고 이제 오해하실 수 네네. 있는데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 2027년 제로 목표는 네. 발생량하고 수거량을 같게 만들어서 그 순 증가량을 영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진짜 쓰레기가 안 나오겠다. 현실적으로 쓰레기 영으로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아까 이제 이런 폐어구를 줄이는 정부의 이제 노력을 보면 증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생산, 판매, 수거, 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겠다고 이제 표명을 2022년에 했고요. 그 몇 가지 예만 들어드리면 생산하고 판매자가 얼마를 팔고 얼마를 그러니까 생산하고 팔았는지 아래 통계 자료가 잡히는 그렇죠.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는 그 기록을 무조건 하게 의무화했고 3년간 기록을 보존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중요하게 어구 실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국제식량농업기구 FAO에서도 이제 추천하는 건데 모든 그 중요한 어구에다가 고유 등록번호하고 소유자의 정보를 기록하게 돼 책임을 있습니다. 지게 만드는군요. 예, 그걸 확대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어구 보증금제도라는 것도 시행해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반환하게 되면 이제 돌려주는 이런 정책들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정책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이행한지를 정확히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네요. 필요하면 수정 보완해야 되지만 마지막으로는 우리 수산인들이 아까처럼 원인 제공자이자 피해자이기 때문에 법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조금 더 인식도 좀 높이면서 자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같이 병행되는 요 세 가지가 다 잘 맞아져야지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뭉뚱그려서만 설명을 들었죠. 오늘 이렇게 좀 자세히 들으니까
하나씩 좀 와닿고 좀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상국립대 심원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